안녕하세요, 엔자이너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NURF Representing Scenes as Neural Radiance Fields for View Synthesis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 논문은 2020년 컴퓨터 비전 최우수 학회인 ECCV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당시 베스트 페이퍼를 수상하였고요. NURF는 포인트 클라우드나 메쉬, 복셀 등으로 표현되는 3D 오브젝트 자체를 렌더링하는 게 아니라 3D 오브젝트를 바라본 모습, 이미지들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해당 물체를 바라본 모습의 이미지를 모든 방향에서 알 수 있다면, 즉 어디서 바라보더라도 해당 물체의 모습을 알 수 있다면 이것 자체로도 물체를 3D 렌더링했다고 보는 겁니다. 기존의 3D 오브젝트를 표현하는 방식 자체가 스토리지 코스트가 많이 드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처럼 익스플리트하게 저장하지 않고 NURF에서는 좌표를 네트워크에 넣으면 MLP를 통해 컨티뉴어스한 리프레젠테이션, 즉 픽셀별 RGB 값을 얻는 임플리시트한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델이 매우 가볍고 컨티뉴어스합니다. 일반적인 3D 구조는 디스크리트합니다. 각각 그리드에 해당하는 지점에 피처가 하나씩 존재하게 되는데 NURF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즉 0.00001 옆에조차 인풋 값을 넣으면 바로 피처를 뽑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부드러운 3D 장면 생성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NURF에서는 컬러 값뿐만 아니라 볼륨 덴시티까지 함께 뽑기 때문에 정말 포토 리얼리스틱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인풋 이미지를 위 그림과 같이 100여 장을 준비합니다. 이러한 데이터셋 이미지는 실제 환경에서 촬영한 이미지가 아니라 블렌더 툴에서 제작한 드럼을 캡처한 사진입니다. 해당하는 이미지는 RGB의 마스크 채널까지 포함하여 4채널이게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블렌더 툴에서 위치와 방향을 지정하여 이미지를 추출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카메라 포즈를 나타낼 수 있는 카메라 파라미터 값도 추출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블렌드에서 카메라 파라미터를 추출하였지만 실제로 리얼 이미지로 구성을 할 때에는 카메라 파라미터를 추출할 때 스트럭처 프롬 모션을 수행하는 쿨맵 툴을 사용하게 됩니다. NURF를 모델링할 때 카메라 파라미터 값이 매우 중요하므로 만약 렌더링이 잘 안됐을 때에는 카메라 파라미터 생성 과정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출된 카메라 파라미터는 입력 데이터로 입력 이미지와 X, Y, Z 그리고 방향값인 세타와 파이를 입력으로 넣어준 뒤 네트워크에 들어가면 오른쪽과 같이 인풋에는 없었던 위치와 방향에서 바라본 씬에 대해서 장면을 생성해서 렌더링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전체적인 네트워크는 간단하게 MLP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풋으로 XYZ의 위치 좌표 값을 첫 번째 레이어와 다섯 번째 레이어의 스퀘어 커넥션과 같은 방법으로 중간에 더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레이어에서 덴시티 값인 시그마를 아웃풋으로 출력하고 위와 동시에 디렉션 값인 세타와 파이를 입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아웃풋 값으로 해당 위치와 방향에서 바라본 RGB 값을 출력해주게 됩니다. 덴시티 같은 경우는 방향에 상관없이 해당 공간에 물체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시점인 디렉션과는 상관없이 공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RGB 같은 경우는 시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마지막 레이어에 디렉션을 넣어줘서 출력해주게 되겠습니다. 간략히 영상을 설명드리면 카메라의 중심으로부터 각 픽셀을 지나가는 레이를 쏘게 됩니다. 이러한 레이 위에 여러 포인트들을 샘플링한 뒤에 MLP를 통해서 예측된 각 샘플 포인트들의 컬러와 덴시티 값을 예측하게 됩니다. 인풋으로 XYZ와 세타 파인 위치와 방향값이 들어가게 되고요. MLP를 통과해서 컬러 값인 RGB와 덴시티인 시그마를 출력해서 샘플 포인트를 생성합니다. 보이시는 바와 같이 빈 공간에서는 덴시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이 투명한 것을 볼 수 있고, 오브젝트가 있는 부분에서는 덴시티가 높아 컬러 값이 진합니다. 이러한 값들을 코드상에서 서메이션하여 최종 픽셀의 컬러 값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한 이미지뿐만 아니라 모든 이미지 데이터셋에 의해서 레이를 쏘게 돼서 최종 픽셀 값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픽셀 컬러를 결정하는 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레이를 쏘게 되면 레이에는 각각의 샘플 포인트가 구성되는 방식으로 오리엔테이션 값과 샘플 포인트 위치를 나타내는 상수값 t와 디렉션 값이 곱해집니다. 이러한 XYZ가 인풋으로 네트워크에 들어가게 되면 아웃풋으로 해당 샘플 포인트에 시그마로 된 덴시티 값이 출력되고, 이와 함께 해당 샘플 포인트의 컬러 값을 곱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샘플 포인트가 있는 어레이를 공간상에서 리얼부터 파일까지 모두 적분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tterm은 트랜스미턴스를 나타내는 값인데 카메라로부터 쏜 레이가 현재 물체가 있는 지점까지 도달할 확률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첫 번째로 마주치는 물체에 더 많은 가중치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상에서 해당 오브젝트 표면까지 어떤 물체든지 간에 얼마만큼 축적됐는지를 말합니다. 무언가 벽으로 가려진 게 있다면 뒷부분의 영향을 줄어들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로 된 익스포넨셜 함수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부분 density가 클수록 웨이트는 작아집니다. 이를 통해서 레이와 처음으로 교차하는 오브젝트 표면의 색이 픽셀에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코드상으로 구현을 할 때에는 웨이티드 썸 형식으로 바꿔서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와 같은 소식이 되고요. 트랜스미턴스와 density는 모두 웨이트 형태로 표현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널프를 구성하면서 보여드렸던 MLP 네트워크만으로는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 트릭을 통해 성능을 끌어올렸습니다. 첫 번째로 포지셔널 인코딩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이라키컬 샘플링입니다. 우선 정성적 결과를 먼저 보시면 보이시는 왼쪽 부분이 그라운드 소스가 됩니다. 이러한 오른쪽이 포지셔널 인코딩까지 주었을 때의 완전한 모델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XYZ의 셋업 파인 디렉션까지 줬었는데 뷰 디렉션을 주지 않고 만약 XYZ만 주게 된다면 이처럼 빛이 반짝이는 게 구현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지셔널 인코딩이 등장하는데 이러한 포지셔널 인코딩을 주지 않게 되면 MLP는 빠르게 학습하는 데 비해서 위치값이 빠르게 변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학습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입력단의 포지셔널 인코딩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량적으로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PSNL과 같은 해상도를 평가하는 기법을 사용했을 때 포지셔널 인코딩을 사용하지 않거나 뷰 디렉션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모두 사용했을 때가 더 성능이 좋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드린 대로 순수히 MLP로만 학습을 하게 되면 성능이 매우 떨어집니다. 저차원의 좌표가 입력으로 들어왔을 때 네트워크가 로우 프리퀀시에 치중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퓨리의 피처 인코딩을 사용합니다. 이게 포지셔널 인코딩이고요. XYZ는 각각 -1과 1 사이로 노멀라이즈가 되어서 XYZ가 독립적으로 포지셔널 인코딩에 입력이 됩니다. 이렇게 인코딩돼서 MLP 네트워크의 입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포지셔널 인코딩의 인풋 파라미터는 L 값이 있습니다. XYZ에는 독립적으로 L을 10을 주기 때문에 0에서 9까지 사인과 코사인 모두 인풋으로 주므로 총 20개, 따라서 총 60개가 되겠고요. 뷰잉 디렉션에는 사실 셋업 파일을 넣진 않습니다. 직각 좌표기를 사용해서 3개의 파라미터를 넣기 때문에 뷰잉 디렉션에는 L 값을 4를 주므로 4 곱하기 2 곱하기 3 해서 24개의 값을 넣어주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저차원의 값이 포지셔널 인코딩 되어 고차원 입력으로 마치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되어서 입력으로 들어가게 됨으로써 성능을 올린 것입니다. 따라서 아까 보여드렸던 네트워크의 인풋으로 포지셔널 인코딩을 함께 L로 쓰여서 넣어줬습니다. 따라서 XYZ의 3차원이 60차원의 고차원으로 매핑되어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디렉션 역시 2차원에서 24차원으로 고차원으로 매핑되어 인풋으로 들어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상의 샘플링 포인트도 역시 성능에 영향을 끼칩니다. 일정한 빈을 나누고 균등하게 샘플 포인트를 생성합니다. 이것을 디터미니스틱 샘플링이라고 하고요.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매 이터레이션마다 같은 레이에 위치한 샘플 포인트만 학습이 되기 때문에 이 사이사이에서는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렌더링 해상도에 또 역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따라서 널프에서는 각 빈마다 일정 간격으로 샘플링을 하게 되긴 하지만 각 빈에서는 랜덤하게 샘플 포인트의 위치를 생성하여 주게 됩니다. 이것을 스트래티파이드 샘플링이라고 하고요. 널프에서는 이러한 스트래티파이드 샘플링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이라키컬 볼륨 샘플링을 완성해주기 위해서 이전의 코러스 단계에서 스트래티파이드 샘플링을 진행해서 64개 샘플링을 구성하고 추가적으로 파인 단계를 진행합니다. 오브젝트가 가까울수록 density가 높아지는 부분에서는 추가적으로 샘플링을 더 많이 진행하게 됩니다. 이것을 파인 샘플링이라고 하게 되고요. 여기서 128개를 샘플링합니다. 이렇게 물체 표면에서 더 많은 샘플 포인트를 구함으로써 총 한 레이당 192개의 샘플링을 통해 더 정확한 픽셀 값을 추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코러스 단계에서 볼륨 샘플링을 한 픽셀 값과 실제 픽셀 값의 차이를 구하고 파인 단계에서도 역시 볼륨 샘플링을 한 픽셀 값과 실제 픽셀 값의 차이를 구하는 방식으로 L2 로스 펑션을 통해서 로스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렌더링된 결과를 보시면 위와 같습니다. 조명에 대해서도 빛이 자연스럽게 반사가 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우측에서는 카메라 위치값은 고정시켜 놓고 뷰잉 디렉션만 바꿨을 경우에는 이렇게 조명이 바뀌는 듯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보시면 보여주는 결과 영상의 위치와 방향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초기 널프가 다양한 방향에서까지는 좋은 성능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제한된 위치와 방향만을 갖는 좁은 범위에서 촬영한 데이터 셋으로 널프를 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발전하여 더욱더 다양한 각도와 위치에서도 렌더링이 어느 정도 잘 되고 있습니다. 또한 물체의 존재 여부에 따라서도 볼륨에 따라 렌더링 하는데 빛이 얼마나 떨어진 곳에 충돌이 일어나냐에 따라서 3차원 거리를 모델링에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치 스테레오로 찍었던 것처럼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